쇼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문자 터지고 있고요.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오늘은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SBS 원일 희서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방송이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간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은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리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요 교수라고 나와서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쉽게 봉봉 트리오처럼 가야죠. 봉봉 아니 그런 예, 정치를 희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희화하거나 냉소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렵게 얘기하는 거를 좀 쉽게 풀어서 좀 전달해 주는 거는 그럼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게 좀 막 이게 뭐 고담 준뭐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이걸 알아들어요. 그럼요. 예. 딱 틀어버리지. 그리고 네. 우리 11시 때 이 청취자분들이 주부님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 버스 기사님들, 네. 택시 기사님들, 그다음 저분들도 있어요. 굴삭기 기사님. 아 그러시군요. 버스 기사 얘기했더니 어제 그저께 전화 이게 문자 왔고 저 굴삭기 기사인데 굴삭기 기사는 들으면 안 되나요? 자, 네. 귀가했죠. 몇 시에 귀가했어요? 오전 7시에 했죠. 11시 40분에 조사는 끝났는데 14시간 조사하고 7시간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변호인들 반응만 보면은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진실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변호인들의 반응만 보면은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다고들 하지만 예. 그러나 그게 이제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어젯밤하고 오늘밤 뭐 저 이른바 이제 판검사 출신들 저희가 뭘 알겠어요. 지금 검찰총장도 전화 안 받고 서울지검장도 전화 안 받고 수사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예. 연락이 안 되니까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 저보다 좀 더 알만한 사람들 의견을 구해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정리를 좀 해드리면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요.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은 한국말로 물었고 저 피의자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계어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찰은 팩트를 물어봤어요. 예. 자, 만나셨습니까? 그거는 다 시인하셨다는 거예요. 만난 거는 만났다고 해야 돼. 이재용 부회장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부탁을 받으셨죠?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은 한국어로 했지만 그 구체적인 답변은 전부 다 외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14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뭐 전부 부인하고 뭐 묵묵부답 있는 그대로 그냥 빈칸 채워 나간 거예요. 예. 정작 7시간 검토가 오래 걸렸죠. 최진봉 교수님. 예. 저도 이제 어제 온갖 안테나를 총동원해갖고 예. 어제 조사한 부장검사 두 분이죠. 네. 한 분은 누구죠? 한웅재, 이원석. 한웅재, 이원석. 누가 먼저 조사 시작했죠? 한웅재가 먼저 했죠. 한웅재 왜냐- 부장검사님이 예, 먼저 했는데 이원석 부장님이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예.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끝났냐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해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야. 속 시원하게 하셨군요 결국은. 아니죠. 수사받을 때 말씀 많이 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충고한 것은 전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본인의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올 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100% 알았다고 봐요. 근데 오늘 뭐 변호인단이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해주고 예.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태도로 보여주죠. 추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추궁을 안 추궁할 했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대해준 것처럼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충분히 소명했으니까 범죄 사실이 인정이 안 될 걸로 생각하는 오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유영아 검사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인 걸 기억하는 변호인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짧게 뭐냐면 했어요. 짧게 오래 하진 않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엄격하게
전문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는 그 변호인단의 지금 면면을 보면 법리적 조언을 한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의뢰인의 심기 변호를 하는 데서 주력하는 심기 거예요. 관리를 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전부 다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고 전부 다 부인하는 건 피의자로서의 권리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지금 형사 사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부인하면 부인이라고 적는 거고 예, 대답을 안 침묵하고 하면 있고. 네, 묵묵부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14시간 조사 기간은 짧았고 예. 더군다나 재단 설립에 대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질문은 길었고 정작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이원석 부장은 짧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시간이 없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에서 시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건 검찰의 기본적인 지금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재단 설립에 대한 거는 지금 특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었고 뇌물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뇌물이라는 거는 뇌물 부분은 이미 특수본 1기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뇌물 수사의 그건 이제 기본 ABC인데 예. 준 사람의 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거고 받은 이제 이른바 수수자는 어차피 부인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7시간 동안 밤새워서 이거를 다시 검토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요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문장 구성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첨삭지도한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검찰 조사 받아 보셨나 모르겠네. 조서 꿈을 보셨나 모르겠네. 여기 계신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검찰청에 가서 조서 꾸며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직접 꾸며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만 봤어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저는 수시로 꾸려. 많이 경험 있으시구나. 예, 지금 뭐 어디 이게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시는 네. 거 어디 본 거 갖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직접 들어갔고 17시간씩 조사를 4일 동안 네. 받아봤어요. 이제 이른바 이제 조서를 꾸미고 난 다음에 조서 검토라는 거는 예. 본인이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초 진술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A가 아니고 저는 B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범털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수사관이 눈을 크게 한번 떠요. 예. 이러면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잡범들은 그렇게 하지만 범털들은 거기다 이제 유형이 2개가 있잖아요. 지우고 다시 써주는 경우가 예. 있고 아니면은 A는 놔두고 뒤에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첨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도장 말이에요. 찍고. 예, 거기다 이제 자필로 쓸 수도 있고 컴퓨터로 예. 써줄 수도 있고. 수정함.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영상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아하. 이거 하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죠. 아하. 거의 줘서 다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안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전략이라고 봐요. 만약에 영상 녹화가 있으면 예.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 그렇죠. 가서도 마찬가지건 조서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쭉 보고 7시간이나 검토했단 예. 말은 영상 다시 돌려보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나?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영상 녹화 처음부터 안 돌렸다 이런 하려고 얘기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법정에 가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또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A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검찰이 B라고 썼다. 뭐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못 읽어서 나중에 보니 이게 다른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녹화나 녹음이 돼 있으면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영상 녹화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조사받는 분위기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뭐 몸짓이라든지 또 발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나 잘 그렇죠. 앞뒤 맥락이 잘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영상 녹화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했었는데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부동의 했다 그러죠. 거부했다고 안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린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니까 부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런 논란은 있어요. 이게 과연 너무 그 예우를 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차라리 술술 얘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알겠습니다. 괜히 문제가 되면 예. 또 조사 자체가 엉클어지거나 아니면 조사의 내용에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 원일이 SBS 선임 기자님, 그다음 최진봉 어디 대학이죠? 성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거기 들어가면 다 성공하나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순지님, 아이고 시원하다. 하하하, 한국어와 외계어. 2968님, 자영업하는 아줌마입니다. 살만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쉽게 정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690님, 워킹맘이에요. 평소 팟캐스트로 하루도 빠짐없이 듣는데 오늘은 월찬에서 설거지하며 본방 정치 중입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무한 애정입니다. 최정원님, 정치 재밌네. 봉도사 패밀리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7753님, 인천에서 581번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시원한 멘트 진행 너무 좋습니다. 5435님, 버스 기사인데 103.5MHz 고정팬입니다. 종점 대기하면서 보내요. 1925님, 요즘 11시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거 들으면 싫어하는데. 원일 기자님. 네. 저 잘리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봉도사님 잘라서는 지금 103.5MHz가 지금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네. 조사 끝났어요? 더 이상 안 하나요?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검찰이 더 부르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좋게 넘어간 거는 이제 이걸로 다 조사는 이제 끝나고 더 이상 부른다고 해서 새로운 게 밝혀질 게 없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 많았고 네. 공범들 다 구속되어 있고 증거는 차고 넘쳤고 그러면은 마지막 요식 절차로 조사한 거다라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네, 빈칸 채우기 수사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마침표 찍기 위해서. 결론은 이제 구속 영장을 이제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른바 이제 속칭 영장 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로만 보면 이제 봉도사님이 이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실 때가 됐어요. 자, 친다 안 친다, 여기서 딱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딱 해놓고서 한번 가시자고요. 아니 내가 물어볼 일을 은근히 싹 빠지려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그거를 MC는요 더 중립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거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영장 목요일날 친다, 금요일날 친다, 며칠 날 쳐요? 아니 그건 아직 진짜로 결정된 거 없어요. 그건 이제 검찰총장 추정컨대 예측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뭐 친다 안 친다도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친다 쪽이 분위기가 지금 점점점 기울고 있어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범들이 다 지금 구속돼 있다라는 점, 법의 형평성 문제를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13가지 혐의점이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검찰이 영장을 치지 않았을 때 받는 검찰의 후폭풍, 검찰의 생존, 검찰의 이해관계.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아니 친다 안 친다. 그러니까 결론은 세 가지 근거를 대서 하면은 방향은 나와 있고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없어요. 아직 친다 안 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좀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글쎄요. 영장 친다 안 친다. 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장 친다 안 친다. 영장 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친다고 봐요. 아니 외교로 막 얘기하셔. 느닷없이. 한국 인코리아 방송인데 외교로 얘기하고 계셔. 그래서 영장 칠 가능성이 거의 높고요. 친다고 봐요. 저는 안 치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로 봐서는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영장을 친다. 영장을 어쨌든 청구한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하고, 또 어제 조사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제 말에 성실하게 조사 안 받았다는 얘기는 범죄 행위를 하나도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 증거인멸에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제 조사에서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인정하고 또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면 범죄에 기여했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범죄에 좀 책임이 있고 실토를 했다면 그랬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계절의 정이 있으니까 봐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봐서는 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야죠. 청구해야 되고, 법원도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에서 그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지금 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걸 안 받았나? 그것도 사실은 법적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청구도 하고 영장도 받아들여질 걸로 기대합니다. 그건 얘기 안 하셨네. 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법원으로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법원은 이번에는 실질심사.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좀 경우의 수가 좀 달라요. 예. 이거는 검찰이 영장을 치면 법원은 영장을 부담 없이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아하. 이거는 법원이 이제 검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면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요. 그 정치적 결단은 검찰의 몫이지 그건 법원의 몫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영장은 넘어오면 발부되는 영장입니다. 예. 그것이 상식이죠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특검에서 예. 구속된 공범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었고 안종범, 예. 그다음에 뭐 정호성, 예. 물론 이제 특수본 때 구속된 사람들 최순실도 있고 그렇지만 이재용. 예. 근데 이분들이 특수본 가갖고 공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돼? 그럼 그분들이 지금까지 나 구속시킨 거 무효. 나도 특수본 가서 다시 조사받을래. 그렇죠. 이러면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니 특검에서 네. 조사받은 우린 구속시키고 왜 특수본에서 조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까지 무효. 나 집에 갈래. 다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장이 당연히 친다. 쳐야 되죠. 그거 치고 받아들여진다. 치고 받아들여야죠 당연히. 예. 그 국민의 법 감정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요. 대통령직을 뭐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한대잖아. 왜 흥분을 하고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여러 딱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단순히 이제 인간적 도리와 그런 의리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문제는 어차피 정치적 사건이고 좀 대선이 지금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고 영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친다. 그것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딱 한 가지 변수가 이제 국민 여론인데 지금 한 68% 정도 여론조사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고 있지만 영장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 뭐 있느냐 불구속으로 기소해도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18%에서 20% 정도 있어요. 검찰이 보는 거는 지금 몇 퍼센트가 찬성하느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가 반대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럼요. 검찰 그거 검찰 고민의 지점이 고민했죠. 뭐냐? 네, 고민의 찬성하는 지점이죠. 사람이 높은 건 알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그 후폭풍이 지금 이제 정치적 고려 대상인 것인데 그걸 잘 보세요. 지금 예. 대선 주자들이 조용하고 있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지금 구속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공식적으로 성명 내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 문재인 후폭풍 두려워서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지금 이제 남은 하나 변수예요.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정치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 정봉재 정치쇼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폭탄이 빠바방빵빵빵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최수정님 영장 친다 안 친다. 크크크. 조윤선 청문회 패러디 같아요. 우리 방송을 그쪽에서 패러디한 겁니다. 3738님 어제 어머니 댁에 잠시 들렀는데 어머니께서 요즘 SBS 라디오 정몽구의 정치쇼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어머니 정몽구 아니라 정봉주의 정치쇼라고 고쳐드렸어요. 2425님 정치 해설 정말 최고입니다. 매일 들어요. 아니 이렇게 해설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진짜 외계에서 온 분들이죠. 그렇죠. 아주 쉽게. 이분들 신고해야 돼. 외계인 잡았다고. 그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정치가 우리가 정치를 잘 사실은 어려워서 멀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국민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희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신중하고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왜 청구하는지 발부되면 왜 발부했는지 조목조목들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전문가분들 오늘 출연료 더 드려야 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주는 거니까 뭐 내 출연료 신경 써야 될 텐데 지금 뭐 저는 그런데 옹 기자님은 더 적게 받는 거 아니신가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영장 청구와 사법 처리 과정은 이거는 정말로 여론을 의식하는 것은 검찰의 부담인 것이고 예.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기자들 입장 언론에서는 이거 정말로 담담하게 지켜볼 필요는 좀 있어요. 담담하게. 이게 압박하거나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걸 압박하지 말고 그걸 몰고 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담담하게 그건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럼요. 어차피 사법 절차니까 지금. 아니 오늘도 담담하게 덤덤하게 지켜보셨어요. 네. 친다 안 친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답하셨거든 그냥. 저 청문회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저는 7924님 정치 내용 싫어하는데 봉도사님 땜시 라디오 듣네요. 사장님 이런 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옹 기자님 말씀에 예. 이제 동의를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영장을 치든 안 치든 둘 다 어쨌든 치는 경우나 안 치는 경우나 비난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으로부터. 예. 그럼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해서 그렇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부담이니까 돼요. 진짜 정치적 부담 갖지 말고 법리적으로만 따지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네. 그러니까 뭐 영장을 청구하든 안 하든 양쪽으로부터 비난은 어차피 와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그 상황에서 본인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정치적인 어떤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법리적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번 주에 할까? 다음 주에 할까? 빨리 하죠. 이번 빨리 주에 하죠. 하죠. 예, 네. 왜냐하면 늦어지면 네. 그것도 부담 아니에요. 이 수사는 짧게 가는 수사입니다. 절대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네. 대통령 그 예비 후보들의 경선이 저희가 개나리 경선이라 그래요. 예. 4월 초에 다 마무리됩니다. 4월 초 경선돼서 후보 돼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예. 이 사건을 신병 처리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기소의 데드라인을 저 언론은 4월 17일로 보고 있어요.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입니다. 그 전에 해야겠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속이 되면 구속 만기일이 2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7일부터 20일을 역산하는 그 시점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럼 3월 27일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결정돼야 돼요. 선임 기자 맞네. 그러니까요. 예. 저 평기자들은 저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 역산하지 않고 아마 한 27일쯤 하겠죠. 왜요? 그럼 아이고 뭐 지갈간요 기사 쓴 사람이 알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볼 거는 그러니까 지금 왕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왕 기자님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갖고 구속이 돼도 예. 그것이 바로 구속이 아니라 기소할 때까지 구속 기간이 20일. 그렇죠. 그러니까 20일 동안은 27일서부터 20일이면 17일. 그렇죠. 17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 16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27일까지는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올바른 판단이죠.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혹시나 이게 너무 빨리 치면은 고민을 안 했다고 하는 비난을 친다는 받을 수 얘기 있어요. 그거 이제 청구한다고 해요. 계속. 청구하는 네, 네. 청구하는 것을 너무 빨리 했을 때 검찰이 전혀 고민도 안 하고 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딜레이 시킬 거다라는 예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 기자님 말에 동의하는 게 이번 주.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주면 토요일 날 청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봉 도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목요일 혹은 금요일이 지금 예. 디데이로 예측되고 있는 거예요. 목요일 날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실질 심사할 것이고 금요일쯤 하게 되면 화요일 화요일 날 날 되겠죠. 실질 심사에서 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다음 주 또 우리 그냥 이 정봉주 정치쇼 불나네. 자, 김진희님, 정봉윤님 웃음소리 심하게 중독돼서 큰일이에요. 큰일 날 거 없어요. 마성의 중독성. 한번 들으면 그냥 뼛속까지 쫙 파고 들어갑니다. 박영민님 정말 1시간 금방 가네요. 3742님 뉴스 보다가도 정봉주 정치쇼 듣고 싶어서 TV 끄고 보라보고 있어요. 사이다 같은 방송 영원하라.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요거 하나는 꼭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검찰 상황이고 예. 정치권 지금 대선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좀 딱 하나만요. 예. 예. 그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페북으로 번져 가지고요. 그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무슨 뭐 쳤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확 사람이 확 화가 났을 때 둘 다 그쯤 그 상태예요 지금. 예. 그 이제 쳤다 그러죠. 아이고 제 입으로 말씀 못 예.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그 페북 때문에 지금 네거티브를 놓고선 둘이하는데 정말 질겁하고 정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올렸어요. 안희정 지사가. 그래서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문재인 후보를 어허. 대상으로. 이야. 그 이제 네거티브를 가지고 지금 너무 싸우고 있어요 두 분이. 예, 큰 전쟁 났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켜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켜보면 안 돼요. 아니요, 저 옆에서는 뭐 선거야 뭐 싸움의 연속이니까 보는 사람은 재밌죠. 근데 두 사람이 한 팀이라고 그러고 이제 한 그 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예. 싸움의 정도가 심하네요. 알겠습니다. 4320님 아빠가 맨날 뉴스만 보셔서 정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정치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다니 신세계네요. 매일 듣고 있어요. 자, 원유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청취자분들께. 따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하고 전부 다 부인하는 건 피의자로서의 권리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지금 형사 사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부인하면 부인이라고 적는 거고 예, 대답을 안 침묵하고 하면 있고. 네, 묵묵부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14시간 조사 기간은 짧았고 예. 더군다나 재단 설립에 대한 한웅재 부장검사의 질문은 길었고 정작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이원석 부장은 짧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시간이 없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에서 시간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건 검찰의 기본적인 지금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재단 설립에 대한 거는 지금 특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었고 뇌물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뇌물이라는 거는 뇌물 부분은 이미
특수본 일기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뇌물 수사의 그건 이제 기본 ABC인데 예. 준 사람의 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거고 받은 이제 이른바 수수자는 어차피 부인이기 때문에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7시간 동안 밤새워서 이거를 다시 검토했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요거는 좀 짚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문장 구성이 됐나 안 됐나 이걸 첨삭지도 한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검찰 조사 받아 보셨나 모르겠네. 조서 꿈을 보셨나 모르겠네. 여기 계신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검찰청에 가서 조서 꾸며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직접 꾸며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만 봤어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저는 수시로 꾸려. 또 많이 경험 있으시구나. 예, 지금 뭐 어디 이게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시는 네. 거 어디 본 거 갖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직접 들어갔고 17시간씩 원석 한웅재 이원석 누가 먼저 조사 시작했죠? 한웅재가 먼저 했죠. 한웅재 왜냐- 부장검사님이 예, 먼저 했는데 이원석 부장님이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예.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끝났냐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씀을 해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야. 속 시원하게 하셨군요, 결국은. 아니죠. 수사받을 때 말씀 많이 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 예.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은 검찰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충고한 것은 전혀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본인의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올 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100% 알았다고 봐요. 근데 오늘 뭐 변호인단이 검찰의 경위를 표한다는 말이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해주고 예.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죠. 추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추궁을 안 추궁할 했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간 건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대해준 것처럼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충분히 소명했으니까 범죄 사실이 인정이 안 될 걸로 생각하는 오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유영아 그 검사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가?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 출신인 걸 기억하는 변호인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짧게 뭐냐면 했어요. 짧게 오래 하진 않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엄격하게 전문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는 그 변호인단의 지금 면면을 보면 법리적 조언을 한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의뢰인의 심기 변호를 하는 데서 주력하는 중기 거예요. 관리를 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전부 다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어허. 진실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변호인들의 반응만 보면은 분위기는 대단히 좋았다고들 하지만 예. 그러나 바트. 그게 이제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예.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어젯밤하고 오늘밤 뭐 이른바 이제 판검사 출신들 저희가 뭘 알겠어요. 지금 검찰총장도 전화 안 받고 서울지검장도 전화 안 받고 수사진들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예. 연락이 안 되니까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 저보다 좀 더 알만한 사람들 의견을 구해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정리를 좀 해드리면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요.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검찰은 한국말로 물었고 피의자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계어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찰은 팩트를 물어봤어요. 예. 자 만나셨습니까? 그거는 다 시인하셨다는 거예요. 만난 거는 만났다고 해야 돼. 이재용 부회장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부탁을 받으셨죠? 아니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은 한국어로 했지만 그 구체적인 답변은 전부 다 외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14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뭐 전부 부인하고 뭐 묵묵부답 있는 그대로 그냥 빈칸 채워 나간 거예요. 예. 정작 7시간 검토가 오래 걸렸죠. 최진봉 교수님. 예. 저도 이제 어제 그 온갖 안테나를 총동원해 갖고 예. 어제 그 조사한 부장검사 두 분이죠. 네. 한 분은 누구죠? 한웅재 쇼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문자 터지고 있고요. 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오늘은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SBS 원일 희선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방송이 너무 이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은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리고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요 교수라고 나와서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쉽게 봉봉 트리오처럼 가야죠. 봉봉
아니 그런 예. 예, 정치를 희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희화하거나 냉소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렵게 얘기하는 거를 좀 쉽게 풀어서 좀 전달해 주는 거는 그럼요.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게 좀 막 이게 뭐 고담 준뭐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이걸 알아들어요. 그럼요. 예. 딱 틀어버리지. 그리고 네. 우리 11시 대 이 청취자분들이 주부님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 버스 기사님들, 네. 택시 기사님들, 그다음 저분들도 있어요. 굴삭기 기사님. 아 그러시군요. 버스 기사 얘기했더니 어제 그저께 전화 이게 문자 왔고 저 굴삭기 기사인데 굴삭기 기사는 들으면 안 되나요? 자, 네. 귀가했죠. 몇 시에 귀가했어요? 오전 7시에 했죠. 11시 40분에 조사는 끝났는데 14시간 조사하고 7시간 검토를 했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변호인들 반응만 보면은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저는 4일 동안 네. 받아봤어요. 이제 이른바 이제 조서를 꾸미고 난 다음에 조서 검토라는 거는 예. 본인이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초 진술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A가 아니고 저는 B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범털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수사관이 눈을 크게 한번 떠요. 예. 이러면은 그냥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잡범들은 그렇게 하지만 범털들은 거기다 이제 유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우고 다시 써주는 경우가 예. 있고 아니면은 A는 놔두고 뒤에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첨가를 하는 경우가 있단 도장 말이에요. 찍고. 예, 거기다 이제 자필로 쓸 수도 있고 컴퓨터로 예. 써줄 수도 있고. 수정함.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시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을 영상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아하. 이거 하는데 7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죠. 아하. 거의 줘서 다시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안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전략이라고 봐요. 만약에 영상 녹화가 있으면 예.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법원에 그렇죠. 가서도 마찬가지건 조서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쭉 보고 7시간이나 검토했단 예. 말은 아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랬나?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영상 녹화 처음부터 안 돌렸다 이런 하려고 얘기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법정에 가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또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A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검찰이 B라고 썼다. 뭐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제대로 못 읽어서 나중에 보니 이게 다른 뉘앙스였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녹화나 녹음이 돼 있으면